친절한 상담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서울의 첫눈도 끝나고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만기일도 오늘 끝났습니다. 첫눈이 가져다준 행복일까요? 변동성이 좋은 쪽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는데 코스피는 많이 회복하고요. 코스닥은 상승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좋긴 좋은데 개인들이 곧버스를 많이 샀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가 최대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ETF든 개별 종목이든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목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두 전문가입니다. 모도투자그룹의 김민재 전문가, 차동환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죠?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한 종목을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먼저 볼 종목은요, 흥국 F&B입니다. 다양한 식품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고 계시죠? 밤 9시만 되면 사실상 통금 조치가 있기 때문에 밤에 야외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데요. 이 때문에 간편식 회사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저녁에 간편식 회사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날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반사 이익을 받는 간편식 회사인 흥국 F&B는 매기가 쏠리면서 9%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전력인데요. 은근히 잘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15조나 되는 대형주인데 오늘 6%나 상승이 됐습니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 기대감으로 인해 장 초반부터 힘차게 올라주었고요. 당장의 이슈로 올랐다기보다 임시 이사회를 통해 요금 개편안을 의결하고 그리고 17일에 발표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방안이 포함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대감이 가득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승세로 전고점까지 넘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스모화학입니다. 어제 호재가 떴었죠. 이 포스코 케미칼이 얼티엠셀즈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공급한다는 뉴스에 떴는데 이 소재에 또 납품하는 업체가 코스모 에코에밀인데 이 코스모 화학의 자회사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코스모 화학이 어제는 상한가에 갔습니다. 다만 오늘은 좀 하락하다가 상승 전환이 됐는데요. 힘이 대단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전고점에 다다른 점이 부담인데요. 전문가에게 코스모 화학에 대한 의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늘 새로 태어난 종목인데요. 엔젠 바이오입니다. 저는 종목명에 바이오가 들어가면 괜히 설렙니다. 최근에 피플 바이오 등 바이오가 들어간 신규 상장주가 잘 갔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공모가가 14,000원인 점이 부담이 되는 건지 상장 후에 31,000원 넘게 올랐다가 종가는 8% 넘게 빠지면서 25,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공시를 잘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무림 SF인데요. 무림 SP는 종이 빨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카페에서 친환경적인 빨대를 쓴다며 축축하고 또 기능 없는 빨대를 주었는데 무림 SP에서 구부러지고 늘어나는 종이 빨대를 개발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오늘 4%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린 뉴딜 트렌드가 글로벌 트렌드인 만큼 앞으로 더 보아도 되는 종목인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한 종목 두 종목 골라봤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모화학입니다. 김민재 전문가.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또 하락할 줄 알았더니 상승 반전이 됐어요. 힘이 대단한데 앞으로 더 갈까요?
네,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코 케미칼이 이 얼티엄 셀즈 쪽으로 납품을 시작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코스모 화학의 이제 자회사가 이쪽 이 납품 코발트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호재성 상승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보시면 꾸준히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의 상승과 함께 꾸준히 상승이 나왔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지금 꾸준히 우상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번 뭐 8월, 9월, 10월 달 이때 뭐 8월 달 광복절 집회라든지 9월 추석 그리고 미국 대선 때 주가가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내려왔다가 단 하루 만에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거의 한 3, 4개월 동안 하락한 이 하락분을 단 하루 만에 다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이 매집 세력들 지금 주가를 올렸을 때 매집을 했던 매집 세력들 같은 경우는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시 한번 대량의 거래량을 통해서 여태까지 물려있던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오니까 다 팔고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규모의 좀 손바뀜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멈춰 있는 부분은 전 고점 단기적인 전 고점대에 묶여 있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보다 12,800원이라는 가격대 자체가 이 종목 자체적인 좀 의미 있는 저항과 지지 구간입니다. 과거에 보시면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슈 때라든지 뭐 이런 큰 이슈가 아니었을 때를 제외하면 이 구간이 저항과 지지를 받았던 위치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권 가장 큰 저항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단기적인 저항권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미 물량 소화를 어제 다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고 있으시다가 그대로 보고 계시다가 상승이 나오면 12,800원이 뚫리는 걸 확인하시면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뭐 보유한 뭐 시청자분께서는 그대로 홀딩해서 누적 수익을 좀 더 쌓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만약에 보유자분들이라면 홀딩 의견 주셨네요. 이어서는 무림 SP입니다. 차동환 전문가, 만약에 커피를 드신다면 종이 빨대 쓰시나요? 예, 지금으로서는 종이 빨대 쓰고 있죠. 친환경적인 또 움직임을 함께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 회사가 또 종이 빨대 회사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종이 빨대로 해서 금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예, 무림 SP 같은 경우에는 산업 및 문화 활동에서 사용되는 아트지나 백상지, 기타 특수지 등을 인쇄 용지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 무림 페이퍼, 무림 PMP와 같이 같은 재지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과거 판지 황금기에는 무림 그룹만 국내 재지 업체 중 유일하게 펄프 생산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펄프 가격이 급등해도 자체 펄프 생산으로 안정적인 기반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제지업 스펙트럼과 최근 코로나19로 초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 판지 산업에는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무림 SP 상승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위 생산기업 서일과 함께 팩 부착용 종이 빨대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까다로운 유럽 시험 인증 기관에 이미 친환경 테스트를 마쳤고 현재 국내에서도 2가지 인증 절차를 유일하게 취득을 하였기 때문에 종이 빨대용 먼지 생산 업체에서는 유일하게 무림 SP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로 가서 보시게 되시면 현재 일봉에서는 급등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봉이나 이제 월봉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이게 급락은 했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난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확인은 할 수는 없고 거래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이게 상승, 즉 약간 좀 하방 경직성이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좀 상승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는 3,730원을 최고가를 찍고 지금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보셨다시피 거래량도 많이 늘었고 조정을 주게 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단기적인 접근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요. 2,800원 부근까지 단기간에 하락을 한다라면 이 2,800원 부근에서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듯 싶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동환 전문가와 함께 무림 SP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한 종목 두 종목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지수가 고점에 다다르니까 이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말이 솔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시장이 강해 보이는데 혹시 나만 소외받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애청자님이시죠? 예. 목소리 들으니까 네, 반가워서 말씀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거 호텔 신라. 호텔 신라요? 예, 오, 이 종목은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82,800원요. 82,800원이요? 비중은요? 좀 됐습니다. 샀는지 얼른 6월 4일날 샀네. 아, 제가 또 언제 샀는지 물어볼 것도 아시고 네.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뭐 얼마 안 돼요. 한 10% 되거든요. 10%요? 예. 지금 수익 중이신데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리고 뭐 얼마까지 가져가야 얼마까지? 내고 네. 볼 수 있나 아니면 단기로 뭐 팔아야 되나 그런 거 좀 알고 싶어서요. 목표가 단기 가장 말고- 궁금하세요? 기간이랑? 예. 지금쯤 파는 게 더 좋은가 아니면 수익 더 크게 보고 더 가지고 하는 게 좋은가 그런 거 좀. 알겠습니다. 이쪽 목표가 얼마 보세요? 목표가 뭐 모르겠어요. 한 9만 원 버는데 그래.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크면 클수록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김민재 전문가 호텔 신라 어디까지 볼까요? 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일단 목표가가 가장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지금 그렇죠. 차트를 통해서 지금 매수가랑 얘가 제가 좀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82,800원에 10% 정도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한 88,000원 근접할 가격대까지 오면은 매도하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손실 볼 종목은 아니신데요. 예. 일단 88,000원대까지가 올라가게 되면 매물이 워낙 강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잠깐 뭐 차트적으로도 설명을 드리고 뭐 기본적인 분석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선을 그어드렸던 가격대가 지난 뭐 코로나19 때 고점대를 형성했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도 여기서 계속 횡보했었던 이유가 지금 거의 뭐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물려있는 투자자들은 이제 수익권이 전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약 2달 가까이 지금 11월 달과 12월 달 보시면 거의 2달 가까이 횡보를 하면서 밑에서 이 코로나19 전 고점 때 물량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또 저항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88,000원 그어드렸었는데 네. 지금 이 구간대가 과거부터 계속 좀 지지를 받거나 상승이 나오긴 초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항을 받던 자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갔을 때 이 88,000원의 가격대가 워낙 강한 저항 구간이라서 여기는 좀 돌파하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 구간에서 물량을 소화하면서 돈을 많이 썼고요. 세력들이. 그리고 88,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맞고 떨어지면서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짧게 88,000원 근접할 가격에서 수익 실현하자고 말씀드리겠고 사실 이 호텔 신라 같은 이 호텔 관련된 종목들은 중국에 이슈가 있어야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아무래도 근데 뭐 최근에도 시진핑 주석의 뭐 방안이 뭐 내년으로 미뤄졌던 것처럼 호재가 딱히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뭐 호재가 좀 생겨야 또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면서 88,000원을 뚫어줄 텐데 지금 당장 그런 호재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뭐 코로나19 확진자 같은 경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들어와서 뭐 묵을 일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짧게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답답해가지고 예. 네, 시청자님 예. 상담 도와주셨는데요. 잘 들으셨죠? 예,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대응 잘 하시고요. 예, 좀 짧게 대응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예, 결정했습니다. 이제 전문가님 말씀대로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크게 예.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애청자님 만나니까 또 반가운데요. 다음으로는 또 문자함으로 들어가 볼게요. 문자함에는 오늘도 문자가 아주 많이 왔습니다. 이 문자 중에서 저를 기다리는 문자가 많은데 일단은 한국전자인증 풀어볼게요. 8,100원에 비중은 40%. 오늘 급락을 해서 너무 무섭네요.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답일까요? 도와주세요. 손실이 크다고 하십니다. 2078님이 연락을 주셨고요. 이어서는 오늘 서울에 첫눈이 내렸는데 오늘 첫눈 보셨나 봐요. 예쁜 제인앵커님, 첫눈 보셨나요? 저에게 반가운 소식 좀 전해주세요. 한국정보인증, 이 종목 비슷하네요. 5%, 1160원에 대응책, 목표가 손절. 전문가님의 진단이 꼭 필요해 하고 2368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두 문자 풀어볼게요. 오늘은 문자에 또 사연이 길어요.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먼저는 한국전자인증입니다. 최근 차트를 보니까 좀 꾸준히 올라주고 있다가 어제는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어떡해요? 13%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차동환 전문가, 이 종목은 사실 이분이 고점에 잡았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앞으로는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로 해서 이제 상승이 나온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지금 그 8,100원에서 이제 잡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8,100원에서 잡으신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여기 정고점 부근이라 생각을 해서 아마 여기서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여기가 정고점은 맞는데요. 이제 주봉으로 좀 이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게 되면 사실 이제 여기 2020년 5월에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늘은 흐름이 이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래량이 늘었고 여기서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인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제가 종목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여기보다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6,650원과 5,850원에서 이제 접근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러한 윗꼬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앞에서는 적었지만 이 부분과 즉 쉽게 말해서 기간 조정, 즉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650원에서 매매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8,100원에서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셨는데 지금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8,100원에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이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역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 부근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겠습니다. 네, 한국전자인증 일단은 매도 의견 주셨고요. 좀 저가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을 또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따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가 고른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인데요. 김민재 전문가, 그럼 같은 관점에서도 차동환 전문가와 또 비슷한 의견 주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시세가 좀 나왔다가 뭐 금일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이렇게 밀리는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크게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정보인증 차트 지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8,000원과 8,430원 이렇게 두 구간을 그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두 구간 같은 경우가 주요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8,430원에서 지지를 받고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보다 한 군데 밑 구간인 이 8,000원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급등 성향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지지 구간만 잘 잡힌다라고 했을 때는 반등 구간에서는 좀 빠르게 급등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호재가 이미 어느 정도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호재라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지금 최근에 올라갔는데 이러한 정부 정책이 공개가 된 상태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세력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물량을 한번 싹 내렸다가 개인들의 물량을 좀 털고 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이런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차트를 좀 지켜줘야 될 부분을
그러니까 유지를 시켜놓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새로운 매수세가 또 들어오면서 본인들이 이 물량을 소화할 때 쉽게 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가격대는 잘 지켜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비중이 사실 조금 뭐 높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비중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럼 내려왔을 때 최대 일단 8,430원 구간에서 비중 5% 더 늘리시고요. 8,000원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뭐 5%에서 10% 정도 더 늘리셨을 때 전혀 문제가 없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번에 비중 늘리지 마시고 8,430원에서 일단 비중 한번 늘리시고 여기서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할 때는 8,000원대에서 비중 한 10% 정도 더 늘리셔서 총 20%까지 비중을 맞추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정보인증 괜찮으니까요. 추가 매수 또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말고요. 8,430원 구간 그리고 8,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비중 잘 조절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잠깐 스윙 레시피가 아닌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상승할 확률이 높은 종목 저희가 골라드릴게요. 힌트 보시죠.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6글자입니다. 해물 판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CJ 시푸드가 아니겠고요. 이름이 비슷한가요? 알아보시죠. 차동환 전문가의 종목 7글자고요. G드래곤, 나는 땡땡땡, 땡땡땡땡. G드래곤 하면 패션 쪽으로 유명하니까 의류주인가요? 겨울이니까 의류주 찾아봐야 되는 건지 알아보시죠. 오늘 힌트가 좀 의아합니다. 제가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6글자고요. 해물 판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김민재 전문가 해물이 아니면 땅의 고기, 뭐 차돌박이 이런 파는 곳인가요? 네, 아니요, 뭐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네. 사실 최근에 좀 도움받고 힌트가 좀 재밌는 게 많았었는데 오늘은 제가 한 게 그냥 통과가 돼서 뭐 바로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힌트 냈었던 건 뭐 다들 맞추셨어서 약간의 힌트를 조금 더 드리면 일단은 사실 1차원적으로 그냥 해물이라고 들어갔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제가 종목을 가지고 오는 성향 자체가 이제는 뭐 우량주 관점보다는 뭐 일주일에 제가 방송을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수익권인 종목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빠른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빠른 종목이라 함은 뭐 테마에 엮인 종목이에요? 아니면 뭐 시가총액이 뭐 작은 종목이에요? 뭐 테마에도 엮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테마까지 힌트 주는 건 좀 어렵나요? 네, 어렵습니다. 아, 어렵군요. 그러면은 해물 판매하는 곳, 너무 좀 CJ 시푸드 아니잖아요. 네, 일단은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어떤 종목인지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꼭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동환 전문가의 종목 7글자고요. G드래곤, 나는 땡땡땡 땡땡땡땡이라고 힌트가 나왔습니다. 차동환 전문가, 이거 직접 힌트를 쓰신 건가요? 예, 직접 힌트를 찾았습니다. G드래곤과 또 관련이 있나요? 좀 1차원적인 부분으로 접근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닮아가시는 같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쉬운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쉬워요. 그러면은 YG 플러스. YG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그렇게 쓰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YG의 빅뱅의 이제 G드래곤이라고 힌트를 썼겠죠. 아, 빅뱅의 G드래곤. 네네. 너무 어려워요. 그럼 다른 힌트 없을까요? 굉장히 1차원적이라 더 이상 뭐 설명드릴 말이 없습니다. 아니, 두 분 다 힌트를 안 주시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한데 그럼 뭐 업종까지 힌트 너무 과할까요? 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콘텐츠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땡땡땡땡을 네. 딱 이제 그 글자 수에 맞게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글자 수는 사실 저희가 원래 오픈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어떤 종목인지도 알려드리면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MTN 실시간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MTN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힌트 알아봤습니다. 다시 상담으로 돌아가서 또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매매 성공하셨어요? 저요? 네. 저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어떤 종목인데요? 현대 로템. 현대 로템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6,950원.
16,950원. 비중은요? 20%입니다. 아, 20%요. 예. 아, 이 종목 아까워요. 오늘 좀 5%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예. 매수가 근처까지 올 뻔했네요. 그러니까 네. 언제까지 가져가면 될까요? 매도가가? 그 맨 처음에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한 달쯤 됐습니다. 한 달쯤이요? 네. 한 달 전에는 그 매수가 근처에 온 적이 없는데 한 3개월 전쯤 아니실까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조금 한 3개월 정도 제가 봐드릴게요. 네. 이 종목 지금 16,950원인데 한번 네. 전문가에게 물어볼게요. 네. 네, 차동환 전문가. 이 종목 좀만 더 갖고 있으면은 매수가 근처, 아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좀 저 개인적으로도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보유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예, 혹시 보유 기간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저는 내년까지 가지고 가면 어떨까요? 아, 그러세요? 네. 일단 제가 어차피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열차 부분에 대해서 거의가 아니라 거의 1위 업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수소 관련해서도 테마가 어느 정도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예,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차트로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제가 일단은 이렇게 표시를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16,000원 부분과 15,000원 부분인데요. 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올해가 아니라 네. 내년에 네. 이제 저 개인적으로 좀 매집을 하고 싶은 종목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제 하나 좀 그러니까 제 시나리오에서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네. 여기 6월 달에 예. 이 거래량이 좀 굉장히 증가된 달이 있어요. 내년 사- 6월 달에요? 아니요, 올해 6월 달이요. 네. 네, 이때 거래량이 너무 증가가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한 1,000만 주에서 1,500만 주만 되었으면 예.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정말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좀 주봉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주봉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이제 그 2018년도에 이제 그 대북 이제 북한과 미국의 이런 이제 협상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급등을 하였다가 예. 거의 2년 올해 포함해서 2년이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봤었던 이유는 이제 이러한 거래량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답답할 정도로 상승이 나오고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럴 거라면 올해는 무조건 답답하게 만들자. 예. 그래서 내년을 기약을 하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일봉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멘텀으로 이렇게 급등 흐름을 아니면 상승 흐름을 만들 것인지 제 예.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수소 관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의 지금 이제 매수가가 16,9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당장 내일이라고 한다면 좀 매도를 하셨다가 예. 15,000원에서 예. 16,000원으로 다시 이제 기간과 가격 조정을 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거기서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관점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예.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안 하고 더 하락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 그랬을 때 경우에는 차라리 뭐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그 시청자님의 이제 16,900원까지 올라가잖아요. 예. 그때는 일단 홀딩을 좀 하시는 관점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즉 시간에 따라서 대응 관점이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6월 달에 거래량이 되게 굉장히 좀 증가가 됐다고 했는데 예.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단 하루 만에 거래량이 2,000만 주에서 2,500만 주가 거래량이 늘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예. 그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아마 다시 또 가격과 기간 조정을 받을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또 매수하는 관점을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예. 당장 내일이라도 올라오면 예. 매도해서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하자. 예.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오르게 되게 되면 좀 홀딩을 해서 예. 좀 수익을 좀 챙겨간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 시청자님. 얼- 네. 예.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매도가가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내년에?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소 테마로 제가 이제 아까 모멘텀이 좀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모멘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수소 테마로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적어도 네. 2만 원에서 2만 2천 원에서는 매도를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거의 상승 주체에 대한 입장에서 설명을 도와주셨는데요. 거의 예언을 해주셨어요. 거래량 잘 보시고요. 예. 꼭 22,000원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하고요. 또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22,000원까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수익 꼭 크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또 골라보면요. 문자 하면은 이번에는 저희에게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 골라볼게요. 수고하십니다. 동화약품 매수가는 18,800원에 비중을 안 적어주셨네요. 매도 시점을 알려주세요. 3381님이 연락을 주셨고 다음 종목은 이번에는 예쁜 제이님, 예쁘다고 해서 고른 게 아니고요. CTC 바이오 8,800원에 비중 10% 보유 중이에요 하고 왠지 CTC 바이오가 끌렸습니다. 이 종목까지 풀어볼게요. 먼저 동화약품입니다. 지금 18,800원인데 비중이 궁금해요. 지금 손실권이시니까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김민재 전문가 동화약품은 이 종목은 횡보하고 있는 거 맞을까요? 지금 어떻게 대응하죠? 네, 조금 위험한 자리다라고 사실 보고 있고요. 좀 예민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쪽 가격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일단 짧게 매도했다가 뭐 여기를 다시 지켜줄 경우 뭐 다시 재진입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매수가가 18,800원이시면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세요.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시기 때문에 짧게 정리했다가 다시 잡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가격대를 제가 잡아드렸는데 이 17,300원이라는 가격과 18,200원이라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일단 18,200원대가 깨졌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내려오더라도 일단 17,300원만 지켜주면 그래도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까지 마저도 이탈하게 된다면 좀 크게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날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받아가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날 그래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매물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좀 밀려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을 매집한 매집 세력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종목을 다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력들도 차트를 좀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이제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17,300원 가격대가 잘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셨다가 목표가는 21,800원 가격대로 잡아드릴 거고요.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추세적으로 한번 크게 뺐다가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는 17,300원으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21,8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동화약품은 좀 발빠른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손절가와 목표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세요. 자, 다음은 CTC 바이오입니다. 8,800원에 비중 10% 도와주세요 하고 2657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지금 어제는 좀 윗꼬리가 달렸고요.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였네요. 차동환 전문가, CTC 바이오 8,800원이면은 이 시점에서는 좀 높은 가격 아닌가요? 예, 일단 개인적으로 좀 높은 가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CTC 바이오는 이제 먼저 진단 키트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클로로킨에 대한 원재료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일단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진단 키트나 이렇게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견조한 이런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8,8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8,800원 같은 경우는 현재 매물대가 점점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가서 보시게 되시면 여기서 주봉으로도 이렇게 좀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진단 키트에다가 이제 코로나19 이제 원재료 관련 주면 더 상승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연속 적자입니다. 따라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 역시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지만 내년까지 만약에 상승이 나오지 않고 1월 달이나 2월 정도의 가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간에 뭐 12월 말이라도 좋고 그다음에 1월 초도 좋습니다. 1월 초에도 만약에 시청자님의 매수하신 가격이 오르고 또한 거기서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유지를 하셨다가 2월까지는 보유하셔서 수익 창출로 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0,000원까지는 무난히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단은 실적이 조금 이제 3년 연속 적자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시고 접근하시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동환 전문가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거래량을 어떻게 하면은 좀 보는 법이 쉬운가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딱히 네. 이제 뭐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거래량에 아니고요. 초점을 맞춰서 계속 질문을 주셔서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주봉이나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시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일정 양의 이제 그 거래량이 이제 그 가격이 좀 이렇게 급등하고 근데 거래량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서 시간을 두고 이게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가 확인 절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즉 1주나 2주 정도 그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서 가격 전략과 같이 들어가시게 되시면 아무래도 잘 맞을 듯 싶습니다. 네, CTC 바이오와 함께 제가 궁금한 부분도 한번 긁어봤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문자도 골라볼게요. 다음 문자 한번 문자함에 들어가 보면요. 이번에는 KM 풀어볼까요? 평균 단가가 14,750원에 비중은 35%라고 하는데 가지고 가야 하는지 하고 0072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KM 풀어볼게요. KM, 이분도 지금 손실이 크세요. 오늘 종가는 12,650원인데요. 김민재 전문가, KM은 또 반도체 회사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 테마가 많잖아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비중 35%라고 하셔서 조금 비중을 좀 줄이는 관점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좀 손실이 크셔서 제가 뭐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려도 매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매도하실 자신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하락이 나왔을 때 견디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분들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손실이 커서 이 부분을 매도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더 빠진 다음에 결국 매도를 하십니다. 즉 11,2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전제를 꼭 가져가시고요. 지금 손절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면 11,200원까지도 끝까지 버티셨다가 11,200원에서 반등 나올 때 이제 주가 들어줄 때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 자체가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과거 뭐 박스권을 이뤘을 때 가장 상단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 시기 때 갭으로 돌파를 해서 주가를 띄우려고 했으나 워낙 매물이 많다 보니까 바로 밑으로 밀려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돌파를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주가가 계속 밀려 내려오면서 개인 물량을 좀 더 받아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끌어올릴 때 매물이 워낙 많이 나오게 되면 그냥 주가를 더 빼버립니다. 굳이 밑에서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가를 더 시원하게 빼서 밑에서 물량을 본인들 더 매집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면서 위에 있는 물량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 때문에 주가를 더 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손절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11,200원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반등 주면서 14,700원 매수가 근처 이제 다시 올려서 물량 소화할 때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M은 물량 소화할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또 알려주셨습니다. 반등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버틸까?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리뷰 도와드릴게요. 종목 보겠습니다.
김민재 전문가는 중장기도 이렇게 잘합니다. K시스템, 워닝 머티리얼즈 반도체 종목이고요. 우수 AMS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2차 전지 관련주 하는데 정말 지금 수익률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또 리뷰해 주실 건가요? 오늘 특징주에서 나왔었던 이 코스모 화학과 연관이 있는 코스모 신소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호재가 떴죠. 또 포스코 케미칼의 또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로 해서 지금 수익률이 25%가 되는데 앞으로는 어떤 각일까요? 네, 버틸 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모 신소재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코스모 화학의 차트와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 호재와 함께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나왔었는데 지금 코스모 화학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지금 상황은 같습니다. 지금 어제 호재와 함께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지수 조정 구간에 있었던 매물을 단번에 소화해서 하루 만에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한번 보시면 지금 상황은 같습니다. 지금 뭐 8월달, 9월달, 10월달 지금 뭐 지수 조정, 뭐 광복절 집회라든지 아니면 추석 연휴 그리고 추석 연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선 이슈가 있을 때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주가가 한 3, 4개월 동안 조정받은 부분을 어제 단 하루 만에 올려놓고 전 고점까지 모두 뚫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이 바로, 그러니까 전일이 바로 이제 물량 소화를 한 번에 다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물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내 종목이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나오는 물량이 분명히 많았을 거고요. 세력은 이 물량을 싹 다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제의 상승을 통해서 대규모의 손바뀜 현상이 일어났다. 즉 기존 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빠져나오는 관점이었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부터는 이제 이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던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포스코 쪽으로 납품한다라는 이거 이슈 하나 때문에 이 무거운 어쨌든 10,000원대가 넘는 종목이 1,700만 주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하루에 20%를 뛰었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만한 호재도 사실 아니고요. 어떤 호재를 빌미로 그냥 주가를 동시에 띄워서 물량을 단번에 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대규모의 손바꿈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매집 주체들 같은 경우에도 물량을 단번에 소화를 했고 이제 쉽게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관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손바뀜이 일어났고 앞으로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민재 전문가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조용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2차 전지 업황도 좀 좋게 보시나요?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용할 때 매수를 들어가야 수익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사실 이번 지수 같은 경우에 뭐 대형주 위주로 뭐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올라가면서 지수가 좀 끌어올려졌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형제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끌어올려졌었는데 중소형주가 아무것도 못 갔었고 다른 업종이나 섹터도 아무것도 못 갔습니다. 근데 최근부터 이제 5G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어제는 2차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 중소형주가 어느 정도 좀 움직일 때가 됐고 이제 대형주가 아닌 어느 정도 각 테마별로 이제 시세 분출이 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중형주 꼭 잘 가길 바라겠습니다.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코스모 신소재, 대규모의 손바뀜과 시세 분출 종목, 추가 상승 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각 8각이었습니다. 오늘 힌트를 보니까 종목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오늘 힌트를 덜 주셔서요.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고 6글자인데요. 해물 판매하는 곳 아닙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 그럼 어떤 회사죠? 일단 기대해도 돼요? 네? 기대해도 돼요? 어떤 걸 기대한다는 말씀이세요? 종목명이요. 아, 종목명이요? 네. 이거 다 맞히셨을 것 같아서 뭐 딱히 기대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종목명 말씀드리면 이 수산 INT라는 종목입니다. 아, 수산 INT. 사실 뭐 본업보다도 약간 테마의 성향으로 종목을 가지고 왔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조금 바로바로 제가 다음 출연 전까지 모든 종목들을 좀 수익 들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 포인트 투자 포인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터넷 쪽에서 이제 보안 관련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약 66%가량 증가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보안 관련된 지금 뭐 비대면 쪽에서 이제 수익이 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한국수출입은행 쪽으로 매출이 새롭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공공기관 쪽으로 이 공급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 라인을 좀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현대라든지 포스코까지도 이 라인업을 좀 확장을 하면서 매출 구조를 조금 더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계속 좀 실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최근에 이 가상화폐 항상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이슈가 나오면은 항상 보안이 좀 취약하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상화폐가 올라갈 때에도 이 보안 관련된 종목들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하나는 사실 뭐 보안 관련된 테마도 있지만 이 정치 테마에도 엮여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테마를 동시에 좀 수혜를 받는, 이 보안과 정치 테마의 두 가지 수혜를 좀 받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목표가와 뭐 손절가 안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목표가는 현재 구간에서 한 10% 구간 13,600원으로 잡아드렸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좀 빠른 종목으로 이제 급등상향 종목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CNG 하이테크라든지 아니면 뭐 투비소프트 아니면 뭐 제넨바이오 이런 종목들 갖고 오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좀 수익을 드리고 있는 만큼 이 수산 ENT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상승이 좀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사실 생각은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좀 메인 저항권이 돌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종목들이 상승이 일어나는 부분은 메인 저항권이 어느 정도 돌파가 돼야 주가가 상승이 일어나는데, 지금 보시면 전고점대 부분이 돌파가 되고 이제 횡보를 하고 막 올라서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테마 성향이 짙은 만큼 급등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최근에도 과거의 상승을 보시면 뭐 30%씩 크게 뭐 30%, 20%, 뭐 30%에서 2% 이렇게 크게 올리면서 단숨에 좀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좀 흐름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때는 뭐 바로 진입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은 수산 INT였고요. 또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셨는데요. 저희 애청자님이시라면 아실 테지만 최근에 주신 종목들 정말 급등이 잘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빠르게 급등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차동원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7글자인데 G드래곤 나는 땡땡땡 땡땡땡땡이라고 합니다. 7글자. 자, 차동원 전문가 알려주세요. 예, 그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힌트 열심히 적으셨군요. 예, 굉장히 좀 1차원적이죠. 고민 많이 해가지고. 네. 네네. 일단 그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동사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이외에 다른 글로벌 OTT 업체인 스카이댄스, 디즈니 플러스, HBO 등의 로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터미네이터와 미션 임파서블을 제작한 업체로 유명한 스카이댄스는 현재 동사에서 제작한 드라마 리메이크작을 제작하고 있고, 왕자의 게임 제작사인 HBO와도 공동 기획 제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수익 구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에 대한 IP 사용권에 대해서만 받아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동등한 관계로 모든 매출의 동등한 비율로 수익을 나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수익 분배는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동사의 매출에 긍정적인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글로벌 제작사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게 아니겠냐라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네이버와 CJ ENM 간의 네이버 IP 제휴를 맺어서 네이버의 웹툰과 웹소설을 동사해서 드라마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제작사로서의 요구되는 점은 좋은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질적인 부분과 좋은 콘텐츠를 많이 보유하는 양적인 부분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번 네이버와의 제휴는 질과 양을 모두 확보하게 되어 동사에게 있어 글로벌 제작사로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이제 2분기에는 중국 OTT 업체인 iQIYI의 한국 드라마 2편이 판매되었고, 3분기에는 동사의 구작 드라마 2편이 판매되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의 판매는 중국 한한령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그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국 시장이 중요한 점은 중국 시장에는 넷플릭스가 이제 진출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점입니다. 따라서 같은 드라마를 다시 한번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동사가 중국 사드 이후에 보유한 편수가 무려 160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분기에도 드라마 2편이 약
60억 원에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매년 5에서 6편 정도가 판매가 된다고 하게 된다면 동사의 영업이익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게 일봉에 보게 되면 이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많은 그런 흐름입니다. 따라서 좀 매매하기가 싫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를 이제 월봉으로 잠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지금 2019년도에는 하락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여기서 특징 하나는 뭐냐면 거래량이 줄게 되면은 주가는 빠져야 됩니다. 근데 빠지지 않고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번 이제 큰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지난 분기 대비해서 이미 100% 상승을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 상승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7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동환 전문가의 오늘의 추천주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MTN 실시간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내일도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